법사위 국정감사장.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던 한 검사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휩싸이며 말문을 잇지 못하자 순간 국정감사장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곧이어 그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현직 부장검사인 그가 쏟아내는 증언이 충격이자 한편으로는 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그가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며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왜 격한 감정에 휩싸이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그가 흘린 눈물의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심과 상식에 따른 검사로서의 정의감의 반로에서 시작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쿠팡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관계 기관의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와 담당 검사는 수사 결과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을 파악하고 기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검찰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방식의 외압이 행사되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과 어미준 검사의 법사위 질의응답 장면입니다. 어미준 검사 잠깐 나오세요. 자, 쿠팡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뭐 대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 예.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 보고를 안 하고 대검을 속였다고 진정을 했는데요. 네. 대검에 보고한 그 내역이 전산 시스템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증인이 보고한 문건으로만 처분을 했다라고 지금 진정을 한 거죠. 아닙니다. 보고를 안 네. 했다가 아니라. 아니, 자, 그리고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당일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김용민 의원과 문지석 검사의 질의응답을 들어보시죠. 어미준 증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론에 난 이후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아니요,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응으로 한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예,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문지석 검사. 예. 지금 또 어미준 검사와 신가영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 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자, 그 쿠팡 사건 관련해서 대검 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전후로 신가영 검사로부터 어미준 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은 거 있어요? 아까 저 메신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 더 들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결과 예.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도 저기 신가영 검사, 주인 검사랑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예. 그 전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 이거 구약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했죠?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종 처리는 못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다 이대로 됐네요. 쿠팡 무혐의도 무혐의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지시한 거네요,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부터 말씀?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압수수색 결과 보고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임 검사가 의견을 가져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장이 먼저 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완을 하고 다음에 그 차장이 검토를 하고 통과되면은 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 그리고 저희 같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지청장까지 이제 의견을 일치를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상급청인 인천지검장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또 통과가 되면은 대검 공안부면 공안부, 형사부면 형사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에 제가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독소 조항이 있냐면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은 부장을 거쳐서 차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을 동시에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부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보고서에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은 주임 검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장 검사가 그거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대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보고서, 1차 대검 보고서, 2차 대검 보고서에는 사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임 검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은 상태에서 청장과 차장의 의중을 당연히 읽죠. 그걸 모르는 평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가영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고된 다음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시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10월 14일 날 정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 의견을 제시는 못했고 사후에 대검에 발송된 이후에 신가영 검사를 불러서 그래 네가 되게 신가영 검사는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죠. 고충이 있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수한 압수수색 결과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전국청에서 제가 정결권도 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넣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신경 쓰지 했는데 마시고 그냥 쭉 진술하세요. 그때 어미준 청장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신가영 검사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1차 보고서 끝났을 때도 이렇게 들었고 2차 보고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차 보고서 끝나가지고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변호인한테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무섭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인은 그 증거가 중요하니까 녹음을 해라 했는데 부장 입장에서 차마 데리고 있는 평검사가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녹음을 시키겠습니까?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제 명예가 추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녹음은 차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평검사에 차장과 부장이 이 사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장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결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부장은 그리고 계속 그 압수수색 결과를 대검 보고서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임검사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가영 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요 두 번을 들은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이들의 증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후 결국 검찰 지휘부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한 문지석 검사는 그의 윗선 검사인 엄희준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바 검사동일체로 알려진 검사의 세계에서 직속 상관을 수사 의뢰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내던지는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대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문지석 검사에게 감동을 받으며 이 사건의 내막에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쿠팡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은 손정혜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큰손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쿠팡은 급기야 21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하며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팡의 주식을 사려면 미국 시장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라는 물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온라인 쇼핑을 넘어 또 물류 거대 기업을 넘어 점점 플랫폼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쿠팡은 현재 전국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두고 로켓 배송을 내세우며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로켓 배송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1년을 일하게 되면 한 달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리셋 규정에 해당하기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셋 규정이 도대체 무슨 규정이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리셋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의 자회사에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줄여서 CFS라고 하겠습니다. CFS가 2023년 5월부터 쿠팡의 취업 규칙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취업 규칙을 살짝 바꾼 규정인데요. 규정을 바꾼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대 기업인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 바꾼 꼼수 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꾼 규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취업 규칙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사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약간 수정해서 개정합니다. 새로 바뀐 취업 규칙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사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일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살짝 바꿉니다. 이것이 이른바 리셋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월 열심히 일하다가 12개월째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을 일하게 되면 1년간 일했더라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즉 한 달치의 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거나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쉬게 되는 경우 그동안 11개월의 근속 기간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수년을 일해도 리셋 규정 하나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법적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온라인 언론의 한 탐사보도팀이 쿠팡의 퇴직금 리셋 제도를 폭로하면서 사건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로자들의 신고가 증가하자 노동부는 법무법인 8곳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위법에 해당한다, 퇴직금 회피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문 결과가 검찰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쿠팡 풀필먼트에는 수천 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리셋 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수천 명,
그런데도 검찰은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쿠팡에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등에 업고 쿠팡은 끝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억울함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이 사건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의원들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외압의 장본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어미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을 무마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어미준 검사는 끝까지 옹색한 변명을 하며 외압 행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의 증언대에 서며 진실의 내막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검찰 고위부의 사건 무마 과정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긴 시간 윗선의 외압과 동료 검사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문지석 검사, 그의 정의로운 싸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격한 감정에 휩싸이며 울먹인 데는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며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나라의 검사라면 마땅히 이런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검사의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였기에 문지석 검사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불려나온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규정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은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자 그제서야 리셋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문지석 검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고개를 떨굽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주며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쿠팡의 힘은 단지 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쿠팡은 공정위를 비롯 노동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쿠팡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쿠팡의 법적 위험을 피하고 제도적 허점을 메우며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노동부의 자문 결과는 묻히고 검찰의 수사는 솜방망이처럼 무뎌지거나 아예 멈췄습니다. 그 사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사라지고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는 묻혀져 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덮고 어떤 사건을 살리는가, 그 검찰의 선택이 곧 정의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지석 검사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안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결국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름을 붓는 거대한 파문이 되었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저항이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문지석 검사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K 블루아재였습니다.